제1장 행복 방정식. 물질적 동요, 키, 성별, 나이 등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고향이 어디고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어떤 비극을 겪어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요컨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할 수 있다. 행복은 내일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기를 원하는 욕망만큼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우리가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아내고 그 감정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시도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을 연애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 풍요나 명성에서 행복을 찾는다. 한편 목표를 이루어내는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덥석 사는 사람, 온갖 사치품에 탐닉하는 사람, 흔히 행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라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목표를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감정을 찾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듭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목적지라는 곳이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 곳에 있다. 열쇠를 찾아 온갖 곳을 뒤적거렸는데 나중에야 열쇠가 당신 주머니에 쭉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적이 없었는가? 당신은 열쇠를 찾으려고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치웠고 소파 밑을 뒤졌을 것이다. 행방불명된 열쇠를 찾으려고 안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 우리 안에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 밖의 기계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장치는 설계자와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로 출하된다. 예를 들어 화면의 밝기, 사용자 접속 언어 등이 미리 설정된다. 설계자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설정돼 공장에서 갓 생산된 장치는 초기 상태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요컨대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공장에서 갓 생산된 인간, 즉 갓난아이나 젖먹이와 잠시 함께 보내보라. 대부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를테면 배고픔과 두려움이 해소되고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신체적 고통이 없이 잠을 편하게 자면 갓난아이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고통에 찌든 세상에서도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를 장난감으로 여기고 쪼개진 플라스틱 조각을 멋진 스포츠카 핸들이라고 생각하며 신나게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가축 우리 같은 집에서 생활하더라도 먹을 것이 있고 약간의 안전이 보장되면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사방을 뛰어다닌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수천 명이 피신한 난민촌의 취재 보도에서도 카메라 앞의 성인들은 한결같이 음울해 보이지만 카메라 뒤에서 아이들이 넝마뭉치를 공삼아 축구하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만 초기 상태가 허락되는 건 아니다. 이런 초기 상태는 성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짜증나는 것도 없고 걱정스러운 것도 없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건도 없었던 때를 기억에 떠올려보라. 그때 당신은 행복했고 평온했으며 느긋했다. 달리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굳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행할 이유를 갖지 않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다. 이런 휴지 상태, 즉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걱정거리가 끼어들어 문제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지 않는다. 기억하라. 행복은 우리의 초기 상태다.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장치를 사용할 때 간혹 초기 설정 상태를 바꾼다. 그런데 애초에 의도와 달리 그 결과로 몇몇 기능이 훨씬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빈번하게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 악성 코드를 엉겹결에 다운로드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설정된 행복이라는 초기 상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의 압력과 사회의 압력, 신앙체계와 부당한 요구 등이 초기 상태에 겹쳐 쓰인다. 요람에서 행복하게 옹알거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작한 당신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오해와 착각에 휩싸인다. 행복은 매일 아침 당신이 눈뜨면 당신을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애타게 찾지만 좀처럼 손에 넣을 수 없는 신비로운 목표가 된다. 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기계장치를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첫 단계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기계장치와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리셋 버튼이 없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지난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나쁜 영향을 버리고 뒤집는 능력이 있다. 행복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심어졌을까? 행복은 우리 삶을 아주 잠깐 동안만 스치고 지나간 것이란 끔찍한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대체 우리는 행복이란 생득권을 어떻게 놓쳐버린 것일까? 놀랍게 들리겠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최악의 상태에서 발버둥 치던 2001년,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생득권인 행복의 권리를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공학자답게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이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 유치하게 여겨진 까닭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에 관련해 설정된 초기 상태가 젖먹이이고 갓난아이라면 유치한 기법, 좋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기법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을 빠짐없이 무작정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기록에 행복 목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물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당장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일단 시작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행복 목록은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밝히는 짧고 단순한 서술문에 불과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라. 나는 뭐뭐 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목록을 누구에게도 점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강아지를 안고서 턱으로 비비거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행위,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스크램블드 에그를 먹는 단순한 행위가 목록에 쓸 수 있다. 어떤 대답이든 잘못된 것은 없다.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써보라. 목록이 완성되면 여하튼 목록이 대략적으로라도 완성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목록의 위쪽에 두는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른바 핵심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로 뒤에서 입증되겠지만 핵심 목록은 무척 유용하게 쓰인다. 이쯤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 당신은 행복 목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목록이 완성된 즈음에는 온몸에 활력이 샘솟고 새로 태어난 기분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록을 재정리하며 새로운 것을 덧붙인다. 그때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마련이고 심리학에서 장기적으로 행복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마음도 가능하다. 자,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로 목록을 작성하며 그 순간을 즐겨보라. 내 예감이 맞는다면 당신의 목록은 평범한 순간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어여쁜 미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코끝을 자극하는 따뜻한 커피향 등 날마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행복한 순간을 안겨주는 요인이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면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큰 도전거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렵게 발견한 행복이 그토록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과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무척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록은 삶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때 행복하다라는 일반론에 수렴된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면 누구나 행복을 느낀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반대의 경우, 즉 당신의 현실이 당신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면 불행하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당신의 결혼식 날 날씨가 화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비가 내리면 우주가 당신을 배신한 것만 같은 암울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에 따른 불행은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고 기분이 울적하거나 배우자가 미워질 때마다 내가 알아챘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 날에도 비가 왔던 거야. 라고 소리치며 불행한 기분을 해소하려 할 것이다. 공학자인 나에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방정식으로 행복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방정식이 바로 행복 방정식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거나
당신의 기대를 넘어서면 당신은 행복하다.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흔히 빈 머리 테스트라고 일컬어지는데 무척 간단하다. 먼저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보라.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면 불행해진다고 해보자. 시간을 두고 그 생각을 곱씹어보라. 머릿속에 그 생각을 반복하며 최대한 불행한 기분을 자극해보라. 그와 유사한 생각에 시달리며 하루를 망쳤을 때처럼 그 생각을 계속해보라. 당신을 속상하게 만들 만한 사건을 생각해보라고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찾아냈으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번에는 빈 머리 테스트를 실제로 적용해보자.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각만을 없애보라. 지극히 짧은 순간이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을까?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거나 이 책의 몇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또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 된다. 아니면 뭔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역설적 과정 이론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아이스크림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라고 계속 중얼거리면 결국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기분이 어떤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잠깐 동안이었지만 당신은 친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순간에도 속상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당신의 기분은 확연히 달라졌다. 당신 친구의 무례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기분 나쁘지 않다. 이런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는가? 생각이 사라지면 그 생각과 관련된 마음의 괴로움까지 사라진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그 행동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 행동을 떠올리며 가슴앓이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상대편의 무례한 행동을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없다면 누구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기억하라.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복의 문제에 접근해보자. 사건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우리 반응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